안녕하세요. 치기공학과 조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대전보건대학교 의료관계법규 중간고사 문제풀이 해설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치기공사가 꼭 알아야 할 의료관계법규라는 책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의료법 전범위, 총칙부터 벌칙까지 시험범위입니다. 문항수는 총 30문항이고요. 정답 당연히 고민하지 않고 의료법의 내용에 따라서 고르시면 됩니다. 우리 강의는 1번부터 10번 그리고 이렇게 10문제씩 끊어서 3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처럼 이제 문제가 보이실 때 잠깐 멈추셔서 문제 답 골라보시고 그리고 해설 강의 해설 이어서 들으시면 좀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 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의료인 뭐 있죠?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이렇게 말하는 게 맞고요. 치과 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의랑 관련된 한방과 관련된 보건지도 이렇게 세 분이 보건지도라는 것을 합니다. 보건과 관련된 지도랑 의료행위 이렇게 하고요. 자, 조산사는 조산활동, 그 다음에 모자, 보건활동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조산활동은 아이 낳는 거 받아주시는 그런 거 얘기하고요. 자, 간호사는 보건지도라고 하면 일단 문제에서는 틀려요. 보건지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조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 이제 보건활동 등을 이어가시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치과, 의료, 보건지도, 구강보건지도다. 그러면 누구냐? 2번 치과의사입니다. 자, 2번 다음 중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묶인 것은 자, 진단서 우리 실비보험 청구할 때 처방전, 약 받는 거죠. 처방전하고 같이 보통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 이렇게 세트예요. 요거 할 수 있는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입니다. 이렇게 세 분이 진단서랑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세 분으로 구성된 거 찾아봅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의료법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자, 결격 사유. 우리 8조 결격 사유입니다. 자, 첫 번째, 정신질환자.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 자, 두 번째, 마약류 중독자. 세 번째, 피후견인들. 뭐 피한정 후견인, 뭐 피성년 후견인 이런 거 있어요. 자, 네 번째, 진료비 허위 청구. 다섯 번째, 의료랑 관련된 법을 어겨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자, 금고 이상의 형이 뭐냐 보면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입니다. 요 아래가 벌금인데요. 우리 벌칙에서 벌금 있죠. 그런데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이에요. 그래서 벌금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일반 범죄,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뭐 예를 들어 민사라던가 이런 일반 범죄는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 유예는 집행을 유예하는 거 잠깐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은 아니에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받아도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자, 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고려하고 고르면 자, 1번 피한정 후견인, 피후견인 네, 결격 사유예요. 자, 전문의 진단이 있는 정신질환자 결격 사유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결격 사유고요. 의료법 너무나 명확하죠. 금고 이상의 형 너무나 명확하죠. 결격 사유입니다. 미성년자 자,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됩니다. 우리 법에 미성년자 규정이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만 응시 자격이라고 해서 의사고시 같은 거 볼 수 있는 자격 정할 때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대학 졸업자 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면 미성년자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법에 미성년자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은 5번 미성년자 되겠습니다. 자, 4번 의료인의 권리는 대표적인 의료인의 권리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두 가지 먼저 기억합시다. 자, 환자 생명하고 건강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구 등을 우선 공급받아요. 자, 우선 공급이 있고요. 압류 금지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 있는 거 좀 급한 일이 있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압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기구 등의 우선 공급 요걸 권리로 찍는 거고요. 자, 부당한 경제적 이득 취득하면 안 돼요. 자, 요거 근데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리베이트 뭐 이런 게 부당한 경제적 이득인데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학술 목적의 임상 시험을 한다던가 뭐 샘플을 제공받는다던가 또 특이한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특이한 게 결제 조건, 그러니까 결제하는 대금 납입 조건을 가지고 할인받는 거 이런 거 가능해요. 자, 이런 거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책이나 법령을 통해서 조금 더 보강하도록 하고요.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 이거 발생하는 즉시 장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책에서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즉시 장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변사체 신고 누가 하냐? 의, 치, 한, 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변사체 발견하면 누구에게? 경찰서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벌금 500만 원.
전자의 무기로 표준화 이런 내용들도 우리 법에 있었죠. 넘어갑니다. 5번. 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입원 환자 하면 병원 떠올려야죠. 병원. 30병상 이상인 경우를 병원이라고 하고요. 100병상 넘어가면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자, 100개에서 300개 초과의 병상이 있는 종합병원, 우리 필수 진료 과목. 100개에서 300개는 7개 필수 진료 과목. 300개 초과는 9개 필수 진료 과목이 있습니다. 내, 외, 소, 산, 영, 마, 진, 병 중에 7개, 내, 외, 소, 산, 영, 마, 정, 치, 정신과 치과, 진, 병 중에 9개. 이 필수 진료 과목,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 과목에는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입니다. 병원을 찾으면 4번 정답. 자, 6번. 다음 중 특정 질환이나 특정 진료 과목에 대하여 여기서 끊고요.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대표적으로 두 군데 있습니다. 전문병원하고요.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자,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에 대하여가 키워드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전문병원은 특정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정을 하고요.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정을 합니다. 누가? 장관이 3년마다 재지정 평가 진행합니다. 자, 너무나 명확하게 특정 질환, 난이도 높은 어디에 대한 설명이죠? 네, 3번 전문병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번하고 4번하고는 어떤 걸까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수련기관이기도 합니다. 전문의 수련병원이기도 합니다. 자, 5번 종합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요거 100이라는 숫자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염관리위원회나 감염관리실을 두어서 감염에 대해서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병원 규모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부터는 감염관리 제대로 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어쨌든 요 문제 특정 난이도 의료행위, 높은 의료행위 뭐 이런 거 보면 전문병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7번. 전문병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거 체크 잘 하시고요. 자, 1번 보기.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맞습니다. 병원급에서 하고요. 자, 2번.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2번 잠깐 넘어가고요. 자, 3번. 전문병원은 장관이 지정한다. 맞습니다. 3년마다 재지정 평가 맞고요. 일정 수 이상의 진료 과목 두어야 하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둬야 됩니다. 전문병원이니까 전속하는 전문의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이해합시다. 자, 2번.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일단 명확하게 틀렸죠?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정을 하죠. 중증 질환에 대하여 요거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의 수련기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8번 병원급 의료기관. 자, 틀린 것은 자 일단 30병상 기억하고요.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설명. 일반 병원은 30병상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정확한 설명. 상급 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 이거 맞습니다. 일반 병원은 26개 진료 과목 표시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300병상 이상부터 종합병원이다. 자,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었어요. 100병상에서 300까지가 필수 진료 과목 7개, 300병상 초과가 필수 진료 과목 9개. 요거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라. 요게 종합병원에 대한 설명인데요. 300병상이 아니라 100병상 이상부터입니다. 자, 4번에서 화살표 이렇게 빼고요. 자, 우리 또 어떻게 배웠었냐면 뒤통수 탁 때렸을 때 너 누구야? 저 병원 이유 26. 자, 한방병원은 2 더하기 6, 8, 8개. 치과, 치치 11개, 상하구축 중절치 11번 이렇게 외웠고요. 자, 특이한 게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의사 선생님하고 치과 의사 선생님의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26 더하기 치치 11은 37. 요양병원은 의사 선생님하고 누구? 한의사 선생님의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26 더하기 2 더하기 6 한의사 8 해서 34개. 이렇게 필수 진료 과목 그리고 표시할 수 있는 진료 과목 이렇게 좀 우리가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수 진료 과목은 종합병원에서 병상 수 조건 100에서 300, 300 초과고요. 병원 그리고 한의원, 한방병원, 병원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 과목 수 병원 이후 26, 2 더하기 6은 한의원 8, 치과는 11개, 종합병원은 의사 더하기 치과의사 26 더하기 11 해서 37, 요양병원은
의사 더하기 한의사 26 더하기 2 더하기 6 8 해서 34개까지 진료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9번.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기는, 자, 상급 종합병원 아까 했죠? 종합병원 중에 지정하고요. 전문의 수련병원이었습니다. 자, 종합병원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쭉 찾아보면 4번 종합병원. 네, 4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다음 중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규정 시간. 의료인이 됐든 의료기사가 됐든 보수교육은 원데이입니다. 하루. 우리 보통 9 to 6에서 8시간 근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입니다. 연간 8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보수교육 원데이 하루 종일 교육 받으세요. 8시간.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1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